많은 사람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지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상대방이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는데 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맡았던 사건이나 예시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대여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범위,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용어가 살짝 어려우신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을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5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사기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렸을 때 평균적으로 순수익이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나 일부 변제를 하면서도 B에게 충분히 1억 원 정도의 돈은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향후 A가 갑작스런 상황 변동으로 B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평균적인 순수익이 300만 원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B에 대한 채무 역시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은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는 사람의 당시의 경제적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서 이 사람이 당시에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즉 여러 가지 채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사기죄를 주장하시면 되고,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던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 또 내 수입 같은 것들을 입증해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 중에 제가 어떤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